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방향을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친구들 중에 그냥 이제 피부색이 약간 다르거나 생김새가 약간 다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쭉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고 너는 다문화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의 구분 짓는 시선들 그다음에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들 이제 그런 어떤 누군가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의 이주 배경 때문에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나 고정관념들 뭐 너희 집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어디 나라에서 오셨다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오셨다는데 너희 집 맨날 타코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위축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라든지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어떻게 동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고 계속 이제 그동안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에 다 내재해 있는 그러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차별을 없애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도 있지만 그 차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좀 약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많죠. 네. 어떤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차별이란 영역도 사실 일상적인 그런 차별도 있고 또 이제 공적인 배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배제. 근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의 배제를 많이 받고 있죠. 예컨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백신 접종이라 여러 가지 이제 정보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차별은 결국에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알고 상호 이해가 되고 잘 안다면 결국 이게 서로를 이제 포용하고 납득시킬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가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구로중학교에서요, 중국 출신 이제 청소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볶음 요리라든가 중국에서 이제 향신료를 많이 넣는 그러한 요리들을 많이 해먹다 보니까 이제 옷에 그러한 냄새가 배겼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약간 왕따를 당할 뻔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그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그 구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싸들고 아이들한테 중국 음식을 이제 대접한 겁니다.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한테 돌린 겁니다. 양꼬치도 해먹이고 여러 가지 볶음 요리도 해먹이는데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예, 예. 그런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정말 차별과 편견도 누그러지고 또 약간 관계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동찬님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뭐 상황을 이렇게 뒤집듯이 차별을 막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극복하고 막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뭐 하루아침에 네. 세상이 바뀌어질 거란 건 너무 좀 이상적인 접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 자주 부딪히고 만나고 접촉할 수 있고 그러한 마주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아직도 상당한 단절이 있고요. 선주민들은 선주민들끼리, 이주민들은 이주민들끼리 자신들의 그 어떠한 바운더리 속에 약간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전에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요.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래 또 무슨 질문이 붙었냐면 일상적으로 이주민을 직접 대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 절대 다수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과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측면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 한국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어떠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어필하는 노력을 또 같이 해줬으면 정말 한국 사회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네. 그 피부색이나 다른 국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미얀마 친구들이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이제 미얀마의 설이라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식사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미얀마 음식들이 이렇게 잔뜩 차려져 있고 같이 이제 그 설날 풍습을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친구를 초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밥을 먹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연락을 하고 날짜를 잡았대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대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 주변에 누군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일상 인사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좀 그 주변에 친구들을 좀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신청도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더 이렇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동참님 같은 되게 좋은 역할 모델들이 사실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렇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또 주변에 좀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유인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유독 부모 세대로부터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나와는 어떠한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 속에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유인이라면 제가 아까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많죠. 예컨대 마르크스라든가 프로이트 또 뭐 좀 이건 좀 별로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미국 대통령 오바마 같은 경우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 이주민들이었거든요.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기에서 먼저 어떠한 이주를 해 와서 생활 기반을 다 닦아놓고 아이까지도 이제 데리고 온 입장이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일종의 어떠한 롤모델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한 이주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이제 꽁꽁 숨기지 마시고 아이들과도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방황이라든가 갈등 그거 우리도 다 겪었다 이렇게 좀 스스럼 없이 얘기해 보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도 어떠한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볼 수 있는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이제 그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TV에 나와서 아까 그 강의 중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뭐 비정상 회담이나 아니면 뭐 대한 외국인이나 뭐 그 많았죠. 지금까지 그 미디어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뭔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롤 모델은 결국에 이제 가족이지 않을까, 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더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겪었던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시고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 조금 안전하구나.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떤 한국 체류 자격에 있어서 비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